현대인들은 사무직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화사는 앉자풀이 그대로 입후.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리네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앉는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현대인들은 사무직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지 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이 줄줄 새는 앉는 자세에 대해 얘기 드릴게요. 앉아있을 때 몸에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2014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평균 7시간 반을 앉아 있다고 해요. 5명 중 1명은 매일 하루의 절반, 12시간 이상 앉아 있다고도 하고요. 자는 시간의 평균은 7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7시간이 안 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은 7시간이 넘죠?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깁니다. 이렇게 긴 시간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심장이 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순환기 질환의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고혈압의 가능성이 5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 쉽게 말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지방이 다양한 곳에 쌓이는데 특히 간에 축적되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간, 나아가 간염과 간 손상의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문제들이 있지만 조금 더 눈에 잘 띄고 내가 바로바로 느껴지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통증입니다. 오늘은 앉아있어서 생기는 허리와 목, 그러니까 주로 척추의 통증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서 있거나 누워있을 때 우리 체중은 다리나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바닥에 닿는 엉덩이나 허리나 허벅지 여러 부위에 분산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앉아있을 때는 이 무게가 대부분 온전히 허리에 모이게 됩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랑 앉아있을 때랑 허리 관절 디스크에 쏠리는 무게를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자세, 허리를 그러니까 뒤로 약간 100도에서 110도 정도 되도록 잘 앉아 있으면은 서 있을 때보다 1.1배 정도 무겁다고 하고요. 너무 똑바로 꼿꼿하게 있거나 앞으로 숙인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는 1.5배에서 2배까지 무게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네요. 또 자세에 따라서 무게 부담이 많이 달라지는 부위가 바로 목인데요. 사람 목의 무게는 원래 한 5kg 정도 됩니다. 5kg은 볼링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파운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른 자세를 해주시면 실제로 목에 오는 무게가 5kg 바로 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일수록 무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15도 숙이시면은 10kg의 무게 2배, 45도까지 숙이시면은 25kg만큼 목을 들고 있어야 돼요. 5배나 무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세만 다른 거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 머리가 막 커진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생수병 하나 꺼내와서 들어보세요. 머리는 5kg이니까
2kg짜리 생수병을 2통 반을 들어보시면 더욱 더 정확한 실험이 되겠고요. 생수병 안고 오실 때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몸에 가깝게 안고 오시거나 팔을 내려서 몸의 중심축과 생수병을 가깝게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무게가 최대한 우리 몸의 중심축에 가깝게 실려야지, 그리고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힘을 줘야지 목이랑 허리, 척추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의 무게가 앞으로 실리면은 승모근이라든지 흉쇄유돌근 같이 다양한 근육들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바르지 않으면서 긴장성 두통이나 눈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면은 머리 주위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른 것 같이 아프고 머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이 아픈 이런 통증들을 얘기하고요. 또 목에서 어깨를 통해서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손이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고요. 또 이렇게 흉추에서 긴장을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함께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허리에서도 이렇게 뼈끼리의 위치 관계가 나빠지면은 허리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탈출증, 아니면은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 같은 질환들이 심해지실 수가 있고요. 단순한 근육통도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근육이 편안한 자세로 있어도 아픈데 근육을 억지로 당긴 상태에서 회복을 시키려면은 더 오랫동안 걸리게 되겠죠. 자, 이게 다 자세 때문에 나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른 자세만 해줘도 좀 더 가뿐해질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왜 바른 자세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게 바른 자세로 앉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바른 자세로 앉은 건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앉아 계시는 자세를 잘 보면은 어깨 앞으로 말려 있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고 허리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네, 저는 지금 바르게 앉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요? 보통 습관이 잘못됐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습관의 정체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까요? 엉덩이에 커다란 뾰루지가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엉덩이에 큰 뾰루지가 나면은 이쪽에 났다고 하면은 이게 엉덩이가 눌려 있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세를 이렇게 들어줄게요. 이쪽 허리는 근육이 쭈그러들어 있고 이쪽 허리는 근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종기가 영원히 있지는 않죠. 이제 종기가 없어져서 내리려고 하면은 쭈그렸던 근육을 다시 펴려가니까 아파요. 또 여기 펴져 있던 근육을 다시 힘을 주려고 하면은 피가 잘 안 통하다가 피를 보내서 운동을 시키려면은 또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 그대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잘 참는다라고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나 부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잘 있다가 정상적인 자세를 하려면 아픈데 난 아픈 거 잘 참아요 라고 자랑을 하시면은 바른 자세를 만들어 드렸을 때 오히려 많이 아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감각의 문제인데요. 감각은 흔히 오감 5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데 이 5가지 외에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신 얘기는 아닐 텐데요. 내 몸의 관절이 어느 각도로 벌어져 있는지, 팔이 내 몸에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의식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골프나 춤을 춘다든지 하는 자세가 중요한 운동들을 하실 때 보면은 이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제나 같은 자세를 똑같이 자로 잰 듯이 유지를 하시고요. 안 해본 동작이라고 해도 남이 보여주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고유수용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약간 거창하게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나? 딴 데 보면서 설거지 하셔도 그릇을 안 깰 수 있고요. 수다를 떨면서 뜨개질을 해도 다 바늘이 제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서 있다가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대로 서 있는 거는 다 고유수용 감각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고유수용 감각이 몇 가지 원인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관절염이나 관절 부상. 발목 삐신 분들은 자꾸 다시 삐세요. 한 번 삐신 분들이 자꾸 삐끗삐끗 하시는 것이 고유수용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 자체가 다른 감각이랑 마찬가지로 약화가 됩니다. 시각, 청각이 떨어지듯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별로 뭐 미끄러운 길이 아니었는데 미끄러졌다. 울퉁불퉁한 길이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근육 피로와 안 좋은 자세의 영향에 의해서도 고유수용 감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노인이 됐을 때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바른 자세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바른 앉은 각도는 이렇게 허리 받침이 있는 의자라면은 허리 각도가 뒤로 105도에서 110도 정도 젖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90도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요추 곡선은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목은 살짝 나와 있고 등은 살짝 뒤로 휘어져 있고 배도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이 S 모양 자세가 바른 자세니까요. 100도에서 한 110도 정도 살짝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가 좋고요. 엉덩이는 의자 끝까지 바르게 두셔야 돼요. 엉덩이 끝까지 두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허리를 뒤로 숙이는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하거나 꼿꼿한 의자라면은 등 받침대, 허리 쿠션을 대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운전석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깨는 앞이랑 위 방향으로 말려있기 쉽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뒤로 펴주시면서 아래로 한 번씩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있는 상태를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라운드 숄더에서 벗어나서 어깨가 펴진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내 귀 위치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어깨가 펴진 상태에서 어깨 위에 제 귀가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머리가 무게중심 위에 온전하게 실리거든요. 자, 내가 바른 자세를 하고 일을 하려면은 모니터 같은 화면의 위치가 눈높이에 맞아야지 유지를 할 수 있겠죠. 바로 봤을 때 시선 높이에 모니터가 있도록 모니터 밑에 받침대를 두고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 꼭 쓰셔야 한다면은 거치대를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주고 키보드를 따로 쓰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체간, 그러니까 우리 몸통의 위치를 맞추고 나면은 팔꿈치와 다리 위치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팔꿈치가 90도 정도로 책상에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고요. 팔꿈치가 손목보다 높은 자세를 취해줘야 어깨에 실리는 부담이 적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어깨에 무게가 실리니까요. 또 손목이 가볍게 내려가 있어서 손목이 일자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로 힘을 주거나 이런 상태로 힘을 주시면은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앉았을 때 발꿈치가 바닥에 닿으셔야 되거든요.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다리 무게가 어디로 갈까요? 주로 허벅지 하고 허리에 실리게 됩니다. 척추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발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발의 위치가 우리 몸의 무게중심, 아까 얘기 드린 이렇게 엉덩이 위치나 어깨나 이런 위치에서 앞으로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무게를 나눠주지 않으면은 더 큰 무게로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 근육이 긴장되니까 발에서 올라오는 혈액순환이 방해돼서 발이 붓고요, 저리고요. 그런 다음에 수족에 냉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을 받쳐주시고요. 계속 받침대를 이용해서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아니면 내리고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자꾸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스스로 바른 자세 취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 받침대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 허리 쿠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자, 무게를 실어주시고요. 모니터 높이,
눈 높이로 모니터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키보드가 있을 수 있는 높이를 맞춰서 어깨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손목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시고요. 의자의 높이를 맞춰서 무게가 고르게 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발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의 무게를 따로 편안하게 받쳐주시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도구 없이 미리미리 해둘 수 있는 거는 바른 자세를 저장해 두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 바른 자세를 내 몸에 기억을 시킨다는 건데요. 아까 고유수용 감각 얘기를 할 때 고유수용 감각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동할 때 100번 스윙을 해도 100번 똑같은 자세를 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세를 눈으로 보면서 연습을 시켜주죠. 아니면 팔을 잡고 자, 이 각도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고유수용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내 시각이랑 촉각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스스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거나 벽을 활용해서 고유수용 감각을 깨워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고유수용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벽에 발 뒤꿈치가 닿도록 바짝 서주시고요. 엉덩이도 벽에 닿도록 서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벽에 바짝 붙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 두께 정도 벽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힘을 빼라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딱 줘서 아래로 처지지 않는 느낌이 들도록 바짝 바르게 서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키 재는 느낌으로 좀 바짝 반듯하게 서주시면 좋겠어요. 어깨 양쪽이 벽에 닿아야 되겠죠? 어깨가 앞으로 오면 뭐라고요? 라운드 숄더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머리의 뒤쪽 후두부가 벽에 닿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에서 이렇게 후두부, 두정부가 아니에요. 거북목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벽에 닿게 하시면은 이렇게 머리 윗부분이 벽에 닿는데요. 이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신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귀, 어깨, 고관절, 복사뼈까지 직선으로 지나갔는지 스스로도 느껴보시고 옆에서도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고유수용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고 동작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가급적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바른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바른 자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 아까 바른 자세 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똑바로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를 앞으로 걸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습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립근에 힘이 없어요. 뒤에서 바짝 꼬집어주는 근육에 힘이 없는 거고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배, 복근이 늘어지면서 힘이 없으신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 허리가 아프시니까 허리만 봐야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힘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시 다쳐요. 이런 분들은 무거운 걸 들거나 하실 때도 스스로 배에도 힘을 주셔야 되겠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실 때도 복근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부항 치료를 한다든지 침 치료를 함께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한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듯이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를 실제로 오셨을 때는 자세를 취해보게 하죠. 벽에 서보세요. 이렇게 숙여보세요. 펴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가장 아프신가요?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얼마나 내려가고 오른쪽이 내려갈 때는 얼마나 숙여지는지 이걸 잘 관찰을 해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봐야 해요. 목의 긴장이 너무 심하면은 두통 나타날 수 있고 수면 불량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흉추가 앞으로 숙여져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교감신경들의 문제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골반 근육 긴장이 함께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골반 근육 긴장이 나타나면 또 생리통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보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육의 긴장 정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부항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또 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하는데요. 추나 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막을 이완을 시켜주고 근육의 위치를 정골을 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해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해진 근육의 운동과 긴장된 근육의 스트레칭을 함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치료를 하면은 치료받고 며칠은 괜찮았는데 다시 아파요. 이거 치료받아도 효과가 며칠만 가는 건데 치료 계속하기 귀찮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 흔하냐면은 근육에 힘이 부족하니까 바른 자세로 만들어줘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다시 이렇게 무너지시는 거죠. 아니면은 일하는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고 의자를 맞추고 모니터를 높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하는 환경을 정비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제가 책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뭐 운전석을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런 불만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럴 때 치료를 중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치료받고 며칠 덜한데 하는 동안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쿠션이라든지 모니터 받침같이 소소하게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 차 운전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를 운전하면서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일어나세요. 뭐 차를 운전하면서 앞만 봐야 되는데 목을 이렇게 앞뒤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럴 수는 어렵잖아요. 더더욱 환경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하게 앉아있는 방법 얘기 드렸고요. 건강하게 앉아있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하게 앉아있는 게 힘들 때 해야 되는 치료랑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앉아있는 팁은요. 짧게 앉기입니다. 자, 반드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위아래로 쭉쭉쭉쭉쭉 펴주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취해주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겠습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북목이 심하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일단은 많이 펴주면 좋을 만한 근육들이 승모근, 흉쇄유돌근 혹은 목비근이라고 부르는 근육, 그리고 흉근이에요. 자, 일단은 흉근을 스트레칭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경우에 하기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깍지를 껴서 깍지가 뒤를 향하게 잡아주시고 아래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가 아래, 뒤로 향할 수 있도록 쭉 펼쳐줘서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목을 예쁘게 쌓으려면 어깨부터 풀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펴주시면서 아니면 이 부분에 스스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승모근을 풀어주시는 것은 상부 승모근을 풀어주실 수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을 이렇게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 간단한 동작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엉터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목이 가야 되는데 어깨가 같이 가면은 목의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기 어렵겠죠. 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반대편 손을 깔고 앉아주세요. 깔고 앉아서 어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잡고 미는 식으로 이쪽이 쭉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목비근, SCM이라고도 불리는 흉쇄유돌근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흉쇄유돌근은요, 우리가 이렇게 쇄골에 손가락을 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쇄골 부분에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쇄골 따라서 대주시고요. 이 손의 수직으로 반대쪽 손을 얹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을 쭉 뒤, 위로 뽑아서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실제로 느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꼭 강아지가 물 털듯이 푸르륵 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과도한 운동 때문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스트레칭입니다.
아프시던 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언제나 찬찬히 바른 자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정도라면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나, 거울 속에 나와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위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세를 잘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팁이 있는데요. 수건을 이용을 해서요. 수건을 뚜루룩 말아서 목 뒤에 받쳐주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수건을 당기면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목 뒤에 있는 수건이 귀 앞으로 지나가도록 뒤 위 방향으로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으로 끝나실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부드러운 근육이 강하게 잘 버텨줄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아프다. 아니면은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르게 앉는 자세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